요즘 뭐 분양 그 시장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예, 분양이 지금 예. 완전히 그래서 가라앉았죠. 분양 그 예전에 받았다가 지금은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소가리를 앓고 있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지금 계약가 분양가보다 지금 더 밑에 떨어지는 것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그 문제로 상담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좀 이 해결하기가 힘든 그 구조적으로 이 해결하기가 힘든 그 상황 이런 부분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게 분양 계약을 하고 우리가 계약금 먼저 내고 그다음에 중도금 내면서 그다음 잔금 내는 이런 구조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게 중도금까지 일단 지불이 되게 되면 해결이 자체가 어렵다 나중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 우리가 중도금을 내게 되면 법적으로도 해약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약은 우리가 계약금 지불하는 그 단계에서 이제 해약을 하면서 계약금 포기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중도금까지 납부하게 되면 해약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해결이 좀 어렵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게 그 중도금 납부를 일단 하게 되면 하고 나중에 이제 잔금을 만약에 내고 싶지 않아서 또 낼 수가 없어서 이걸 포기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해결이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왜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잔금을 안 내게 되면 그 잔금 미납을 이유로 해가지고 뭐 분양회사 쪽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해지하게 되면 원래는 분양 계약서상으로는 그 중도금까지는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계약금은 몰수하고 그래서 중도금 돌려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분양회사가 돈이 없습니다. 돌려줄 돈이 없고. 돌려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 중도금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거예요. 집행할 재산이. 게다가 보통의 많은 분들은 또 중도금을 대출로 또 충당을 하거든요. 맞아요. 대출 사인 계약하면서 중도금 뭐 알아서 뭐 몇 회차까지 사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계약이 뭐 법적으로는 끝나더라도 문제는 이제 대출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대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갚아야 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물건도 놓치고 잔금을 못 냈기 때문에 물건도 놓치고 대출금도 이만큼 더 안고 이렇게 되는 구조가 돼 있어서 이걸 잔금을 납부할지 말지 이게 심각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와, 그리고 잔금을 내기에는 너무 분양가보다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포기하자니 중도금 돌려받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10억짜리 어떤 뭐 상가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1억을 계약금 내고 네. 그다음에 4억을 중도금 내고 대출, 대출로 중도금 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잔금 5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상가 값이 한 7억. 7억 떨어져 가지고 네. 7억으로 해볼까요? 6억 정도로 해볼까요? 네. 6억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6억 정도로 딱 떨어진 상황에서 이걸 잔금 5억을 넣자니 4억 날리는 거고. 예, 넣으면 이게 순식간에 이제 그 6억짜리 물건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그렇죠. 되니까 이게 도저히 마음이 안 내키는 거죠. 그래서 내기는 싫은데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안 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위반으로 해가지고 잔금 못 냈기 때문에 계약 해제는 뭐 결과적으로는 될 수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분양회사가 돈 돌려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분양 사업 자체가 다 대출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신탁회사에 신탁돼가지고 뭐 빌려준 사람들 또 건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우선 수익자로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업장이 부도가 나더라도 그 우선 수익자들이 다 가져가고 나면 선순위가 다 가져가고 나면 분양받은 사람이 돈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가 맨 밑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4억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돌려받지도 못하고 또 빚은 남고 그게 대출이라면 4억은 남아있는 거고. 갚아야 되고 5억을 내냐 4억을 이건 그렇죠.
고민이네. 그게 이제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주의할 부분은 이런 상황인데 다 지내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또 그 와중에 또 변호사들은 사건을 또 부추겨서 계약 해지해가지고 돈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부추겨서 사건을 또 막게 되는 또 소송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제가 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소송은 이겼더라도 이게 돈이 없으니까 못 맞습니다. 돌려받고.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변호사들이 그런 사건 수임을 하면서 그 어떻게 돼 가는지 결과적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게 되면은 수임을 안 하죠. 수임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분양을 안 하시는 게 맞는데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해지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참 분양에 신중하셔야 돼요. 내가 뭐 얼마 계약금 포기하고 말지 내 돈 낸 건 1억밖에 아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이거 참으면 1억 포기하지 이런 생각으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